헬리콥터가 베네수엘라 상공을 비행하며 이미 큰 참사를 목격한 사람들조차 놀랄 만큼의 파괴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2026년 6월 24일 밤 두 차례의 강진이 나라 북부를 강타한 후 카라카스, 라과이라, 마이케티아와 인근 지역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지고 도로가 막히며 서비스가 마비되고 가족들은 새로운 여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집을 떠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0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델시 호드리게스에 따르면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구조대원들은 생존자를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충격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는 카라카스 서쪽의 유마리와 몬탈반 근처 지역에서 규모 7.5의 또 다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사건을 레드 알림으로 분류했으며 자동 모델을 통해 사망자 수가 1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를 가능성을 아직 배제할 수 없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숫자는 공식 집계는 아니지만 위험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구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미국, 브라질, 중국, 엘살바도르와 같은 다른 나라들은 지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먼지, 부서진 콘크리트, 구조물 일부가 무너진 건물들로 가득한 전체 동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 거리만의 일이 아니며 작은 붕괴도 아닙니다. 지진은 주택이 밀집해 있고 오래된 건물들과 인구가 많은 지역, 이미 압박을 받고 있던 공공 서비스가 있는 곳을 강타했습니다. 위에서 보면 피해 규모가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여러 구역이 영향을 받았고 차량들은 멈춰 서 있으며 주민들은 거리로 나왔고 구조대원들은 잔해 사이로 길을 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지진은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늦은 오후에 베네수엘라 북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만으로도 주민들을 충분히 놀라게 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거의 이어서 발생했고 훨씬 더 강했습니다. 지진의 깊이가 얕아서 피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얕은 지진은 보통 피해를 일으키곤 합니다. 피해가 더 큰 이유는 에너지가 더 강하게 지표면에 도달해 건물, 주택, 다리, 도로, 전력망 등을 몇 초 만에 강타하기 때문입니다. 카라카스는 그 충격을 크게 느꼈습니다. 라과이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로 나타나는데 이는 수도와 가깝고 마이케티아에 위치한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과 같은 중요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후 터미널은 폐쇄되었습니다. 지하철과 철도 서비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번 참사는 단순히 건물만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교통, 통신, 구조대의 이동,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구조 활동까지 모두 마비시켰습니다. 델시 호드리게스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공식 발표에 등장해 구조대 동원을 알렸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집계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감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비극에서는 초기 집계가 나중에 확인되는 실제 숫자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있고 통신 장애가 있으며 가족들이 아직 친척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사건을 사망자와 경제적 손실에 대해 적색 경고로 분류했습니다. 각국의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들은 이미 연대의 뜻을 표명했으며 인도적 지원과 의료 물품, 구조대 파견 등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록에는 미국, 튀르키예, 멕시코 그리고 포르투갈처럼 이미 파괴적인 지진을 겪은 여러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 포르투갈의 대통령인 안토니우 조제 세구루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의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필요한 지원 준비를 지시했으며 현재로서는 베네수엘라가 구조대와 전문 의료진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라 대통령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으며 브라질 정부가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콰도르 정부도 형제 국가인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연대를 표명했으며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을 현지로 보내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도 마찬가지로 300명의 구조대원과 구급대원 그리고 50톤의 장비, 의약품,
필수 생필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칠레에서도 대통령실이 이 그룹에 동참하여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인도적 지원 전달을 조율하고 구조팀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에 따르면 첫 외국 구조대원들이 몇 시간 안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이미 국제사회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수업을 취소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서비스는 중단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연대 의사를 밝히며 모든 미국 정부 기관에 지원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재난지원팀과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조정할 태스크포스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군에 의해 체포되어 부금되기 전까지 베네수엘라 석유의 주요 구매국이었는데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정부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는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1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 추정치는 공식 집계가 아니라 지진의 강도, 인구 밀도, 건물의 취약성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초기 집계보다 재난이 훨씬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많은 건물들이 이런 규모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준비되지 않은 지역의 취약함도 보여줍니다.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들은 지진이 발생한 순간 건물 안에서의 절망감을 보여줍니다. 한 남성이 건물이 흔들리고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가운데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알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보세요. 이 기록은 수천 명이 동시에 겪었던 일을 보여줍니다. 엘리베이터 없이 길도 확실하지 않은 채 무너지는 소리와 깜빡이는 불빛 속에서 모두가 새로운 여진이 오기 전에 거리로 나가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 노인이 지진 중에 아내를 보호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계단이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라카스 근처의 해안 지역은 심각한 피해가 집중되어 최대 경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마이케티아 공항의 폐쇄로 인해 지원이 들어오는 것이 어려워지고 대체 경로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매 시간마다 수색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164명의 사망자는 알려진 집계입니다. 1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가 기술적인 추정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가능성, 붕괴의 규모, 도시의 밀집도, 그리고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들의 수가 전문가들이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비상사태로 도시가 큰 피해를 입고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국민들은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신속한 구조와 정직한 정보, 실질적 지원에 의존해야 비극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밀손 알비스였습니다. 국제 뉴스였습니다. 저는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끝난 후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